아파트 가격은 아직 좀 주춤하고 있죠. 가격이 뭐 본격적으로 상승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이 토지는요, 좀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전국 토지 중에서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용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반도체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로 용인이 지정이 많이 되고 있죠. 특히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될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그리고 또 최근에 발표됐던 삼성전자 용인시 처인구 남사업가 이동욱, 그야말로 용인은요 전국 토지에서 가장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에 맞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경매 결과가 있었거든요. 용인 원산면에 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최저가 2억에서 무려 경쟁률이 92명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물건이 있는데, 자, 이 물건에는 위에 주택이 있는데 토지만 경매로 나오는 거였거든요. 자, 이 물건,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경매 책을 읽었거나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들어본 내용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제 유튜브를 통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한 걸 처음 들으셨다 하더라도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임팩트 있고 아주 이해 쉽도록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따라 사건 번호 수원 2022 타경 68604였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라는 곳이고요. 토지는 496제곱미터 약 150평이고 감정가 2억 8,600에서 유찰돼서 2억 38만 4천 원인데 무려 92명이 응찰해서 6억 9천만 원 썼어요. 네. 이거 평당가로 환산해 보니까 460만 원 정도 되네요. 뭐 원산면의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요 정도가 적정한 시세인지를 한번 알아보셔야겠는데, 자, 일단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위치는 여기거든요. 용인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지 않은, 그쵸? SK 하이닉스가 들어올 산업단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였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땅 모양이 약간 기역자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땅 모양이 아주 예쁘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도로에는 현재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도로로 해서 요 진입로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요 부분. 예, 요 부분 요렇게 안쪽까지 요렇게가 아마 매각 대상 토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주택이 있죠? 예, 이런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가 각각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물건이 경매될 때는 토지만 매각하는 거냐, 아니면 토지 건물이 모두 매각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건 명세서 보시면요, 토지 위에 제시외 건물이 있으나 매각에서 제외돼 있네요. 그래서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돼 있죠.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부분은 입찰자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토지만 매각하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자, 토지 등기부등본 보시면요. 2010년 3월 11일자로 이 박모 씨와 정모 씨가 2분의 1 지분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박모 씨와 정모 씨가 2010년도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건물 등기가 있는지를 검토해 봤더니 건물은 사용 승인도 받지 않은 건축물에다가 등기도 없어요. 미등기 건물. 자, 이렇게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 과연 법정사건이 성립하냐 이걸 좀 알아볼 건데, 자, 그럼 법정사건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민법 366조에 보시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법조문이 원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설명드릴게요.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보통은 동일하지만 이게 달라지면 어떤 문제 생길까요? 토지 소유주가 더 우월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보통 건물에 대해서 어떤 권리 행사하려고 해요. 특히 건물 철거권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 소유주가 건물 소유자를 무조건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그러면 어때요? 사회적, 경제적 손실,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상 어떤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조건 없이 막 철거를 하게 해준다면 건물 소유자를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법정지상권이거든요. 이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의 규정을 거의 준용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이라는 건 역시 남의 땅을 합법적으로 빌려서 등기하고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기간 동안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하고 별도로 약정은 안 했어요. 하지만 마치 약정에서 지상권과 설정한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지상권의 효력을 건물 소유주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는 함부로 건물 철거 못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법정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려면 특정 요건이 있어야 돼요. 방금 민법 366조 보셨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그리고 건물이 이미 존재했어야 됩니다. 저당 설정 전부터 건물이 존재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토지만 매각이 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 이 법정상권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아까 경매물건으로 돌아가서 2010년도에 박모 씨와 정모 씨가 2분의 1로 소유권 취득을 했죠. 그리고 경매될 당시에 이 건물도 박모 씨와 정모 씨의 소유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건물은 미등기죠. 자, 미등기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등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것부터 좀 알아볼 건데 한번 이거 관련된 민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86조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리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하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하지만 건물을 최초에 지은 자는 건물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런 사람들 원시 취득자라 그래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한 자에게는 건물 소유권을 갖게 돼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들은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경매로 나온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매매로 취득하는 사람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이전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 있으면 매매 계약서 상에 토지와 함께 미등기 건물도 매각에 포함시킨다 하면서 서로 간에 매매 계약 약정을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매매 계약의 당사자 간의 효력일 뿐이지 제3자에게 공시하는 등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처분 권한은 있어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 하지만 소유권은 갖지 못한다. 등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건물을 처음에 지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을 할게요. 거기까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토지 소유주가 여기다 건물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등기하지 않았는데 이 건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시 취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누군가 처분한 거죠. 토지하고 미등기 건물을 매매계약서에 건물도 처분한다고 이렇게 다 약정을 했겠죠. 자, 이런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가 매매로 소유권이 달라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상권이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습상 법정상권, 뭐 매매나 또는 증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민법 366조와 같은 관습상의 법정사건이 성립하는 건데 이 두 가지의 법정사건의 핵심은 뭐냐?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달라지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 최초에 토지 소유자가 미등기 건물을 지었다가 처분을 하면서 건물 소유권은 매매계약서 상으로는 건물 넘겨주는 것이 있지만 미등기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고 원래 토지 소유자에 계속 귀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법정사건이 성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2-9660 판결입니다. 관습상의 법정상권은 동일인의 소유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해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했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가 격려되고 건물에 관한은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이건 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매매 방식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에 대해서 법정상권을 인정토록 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함께 처분한다고 해놓고서 건물에게 매도인에게 법정상권을 인정해주면 매수한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건물까지 분명히 처분한다고 약정해놓고서 법정상권 법리에 따라서 이거를 소유권 건물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건 인정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법정상권까지 인정해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해당 경매물건의 경우에도 역시 어때요? 최초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어서 처분을 했겠죠? 건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법정상권 성립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은 계속 이 건물을 처음에 신축한 사람에게 계속 있고 토지만 계속 소유권이 이전돼 왔던 겁니다. 지금의 경매 채무자도 결국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있는 것이고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전 소유자로부터 뭐 매매계약서상의 건물도 포함해서 처분한다는 약정이 있었을지언정 처분 권한만 갖고 있는 거지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법정사건이 성립할까요? 이 경매 절차에서? 자, 그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알려주는 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88 다카 2592 판결입니다. 갑의 소유인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을이 함께 양수한 후 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 상태로 두고 이중 대지에 대하여 강제 경매가 실시된 결과 병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을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법정사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해당 경매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토지 소유권만 갖고 있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갖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랐기 때문에 법정상권은 성립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위성지도인데요. 자, 위성지도 2009년도로 돌아가 보시면 2009년도부터 있었어요. 아주 더 오래전 2008년도에도 이 주택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자는요. 미등기 건물 아마 토지와 함께 매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처분 권한만 갖는 거예요. 대부분 미등기 건물 취득하는 사람들이 그냥 매매계약서에 건물도 포함한다라고 돼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는 줄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법상 물건의 권리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다만 상소, 경매, 판결, 기타 이런 원인으로 발생된 법률 변동은요.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하거든요. 네, 하지만 일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는 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좀 어렵나요? 최대한 제가 좀 쉽게 좀 판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거 낙찰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정사건 성립 안 하면 법리적으로만 일단 말씀드리자면 법정사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자 상대로 부당이득 또는 건물 철거 청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철거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마음도 법적으로 강제 집행하면 되죠. 철거 집행까지. 근데 마음이 좀 안 좋죠. 사람이 거주하는 걸 내보내면서 그야말로 철거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보통 하기도 하는데 미등기 건물 또 낙찰받은 사람이 그 지금 살고 있는 채무자한테 돈 줘서 이거 사오는 약정 해봐야 효력 없어요. 등기하지 않으면. 이거 소유권 갖고 오려면 등기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이건 이제 낙찰 받으시면 다 선택하시겠죠.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 철거하고 건물 새로 지어야 돼요. 건물 새로 지을 수 있을지 조건을 봐야겠지만 미등기 상태는 미등기 상태로 그냥 두어야지 뭐 이거 갖고 돈을 주고 물론 사람을 내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취득한다는 점. 어쨌든 핫한 지역에 원산면에 토지를 취득했다. 이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법정상권이라는 법리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 투자 가치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뭐 상당히 좋지 않나. 그래서 92명이나 입찰했던 물건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경매에 대해서는 이런 다양한 권리 분석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시겠죠.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경공매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옥석이라는 사이트에 오시면요. 부동산 경공매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래 링크 통해서 온라인을 통한 공부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제가 외부 기관에서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7월 1일 날 토요일이에요. 조수닷컴 교육센터 광화문에 있습니다. 상가 투자반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상가 투자하시기 원하는 분들 뭐 구분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건물 내 노후를 책임져줄 수익형 부동산 찾으시는 분들 꼭 알아야 될 권리 분석, 입지 분석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7월 1일 토요일 오전 30분에 개강하니까요. 단 3번의 강의실 수업 그리고 실제 경매물건 임장 수업까지 4회에 걸쳐서 저랑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수강 신청 원하시는 분 아래 링크 통해서 수강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